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명예의 복귀 시간이 돌아왔고요. 지금 10월의 긴 연휴 이후에 조금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나 싶었는데 굉장히 좀 다이나믹합니다. 오늘은 좀 반등세가 이어졌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체감 지수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선 증시가 조금 눌리거나 조종세로 들어가게 되면 역시나 대형주들 먼저 이제 과대 낙폭근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늘 반도체가 좀 끌긴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체감 지수가 좀 고루 퍼져나가는 모습은 좀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제 연말이 좀 다가오고 그렇죠. 비중 조절도 좀 해야 되고 세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중소형 종목들에 대한 수급 유입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을 통해서 한 5일 정도 됐죠. 5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2.8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중동 리스크가 좀 부각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내 포트와 내 섹터 그리고 종목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명인의 복귀 시간입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가 2460선 딱 0.98% 올랐고요. 코스닥이 이제 820선까지 좀 안착을 했습니다. 1.2%가 올랐는데 코스닥 좀 아쉬워요. 이따 풀이하겠지만 주도주 격들 특히 2차전지가 좀 전강 후약 장세가 들어가면서 아쉬웠는데 우리가 먼저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연동관계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 올라갈 땐 못 가고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요. 커플링 관계는 제가 봤을 때 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나스닥 차트 모습을 보고 오늘 유가까지 좀 달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어떤 대응책들이 무엇이 있을지까지 한번 논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증시를 좀 보게 되면 지금까지 주된 요소가 무엇이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핵심 포커스지 않습니까?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느냐? 지금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죠. 어디로 가 있었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역시나 이제 금리 부분 먼저 좀 써놓고 이게 관심사였고 두 번째는 약간 패턴이 경기가 좀 어때? 침체 부분 여기로 약간 좀 넘어가는 분위기. 이 와중에 지금 대외 변수가 생겼어요. 대외 변수 딱 하나 써보죠. 중동 리스크 이렇게. 여기에 관해서 지금 예측도 많고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간 중동 전쟁의 화약고 같은 거 아니냐, 지금 크게 번지는 게 아니냐. 그리고 해답은 간단합니다. 연결고리를 보니까 유가까지 좀 올라가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한번 봐봐야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될 건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경기 금리에서 경기 침체로 이렇게 연준에 좀 포커스가 이동되고 있는 와중에 이 대외 변수가 좀 발생됐단 말이죠. 이때 미국 증시 반응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때? 자, 차트 모습 좀 보시죠. 하방 경직성 좀 나스닥 확보하고 좀 올라가더니 이제 2.8 전쟁 이야기가 나오면서 눌림목 이후에 어제 좀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야간 선물은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왜 이렇게 과연 반등이 나왔느냐? 왜? 써 있죠, 딱 내용은. 조 바이든의 정치적 해법? 앞으로 조 바이든의 행보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중동 리스크를 잠줄 만한 정치적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진행이 됐느냐. 그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이스라엘 방문하겠다. 이런 내용. 약간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게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참 얘기하기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게 신념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사정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좀 굉장히 캐캐묵은 유대교와 기독교 또 이슬람교의 대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지붕 아래 두 국가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과의 어떤 분쟁들 그리고 접경 지역에 근접한 이집트 또 하마스 강경파 뒤에 이란에 있던 속내들. 그런데 이런 이면을 한마디로 좀 요약하면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과 중동의 대결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국이 가장 신경 써 하는 부분은 중동 국가의 결집이지 않나. 지금 사우디도 약간 친미 국가긴 한데 등을 좀 돌렸고, 그렇죠. 또 이란은 계속적으로 뭐 대표적인 중동의 반미 국가였고. 그러면 미국의 행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조 바이든이 방문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죠? 뒤에 이제 뭐 저의 주관적인 판단 내용을 좀 알리겠지만,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어닝 시즌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은행주들 실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호실적 쓰고 있어요. 상당히. 그러면 이런 어닝 시즌 중에서 대외 변수에 따른 중동 리스크에 따른 이슈가 약간 순위 변동이 있다고 좀 보여지겠죠. 네, 지금. 그러면 가장 지금 선순위에 둬야 될 건 무엇이냐? 연일 뭐 우리 연준 위원들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연준은 뭐라 그랬죠? 패를 갖기 위해서 계속 설레발 치는 거다. 이면은 부담스럽다. 그죠? 야, 다 연준 너네 탓이야. 이 고금리는 그만 좀 해라. 이런 측면인데 지금 이 연준 의원들의 스탠스가 어떻게 되냐면 6대4? 6이 비둘기파죠. 4가 매파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바뀌어가고 있는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의 어떤 강경파 의원들의 상당히 속내가 금리 인상해야 된다. 금리 인상 할 수 있어. 너네 미리 앞서 나가지 마. 시장에 이렇게 계속 매파적인 경고 시그널을 보냈는데 지금은 비둘기적으로 좀 돌아섰고, 지금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FOMC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편법인 것 같아요. 원래 한 해에 4월과 10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지금 걸치기를 살짝 해놨는데 동결 분위기가 좀 우세죠, 여러분들. 그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지금 약간 90%? 이 정도 됩니다. 지금 11월이. 실상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9월도 그러면 동결이고 11월도 동결이네요. 금리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지엽적인 부분 뭐 소나기는 내릴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말자 그랬죠. 왜냐하면 증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떨어질 때마다 자금이 막 많아가지고 계속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상은 우리가 외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대외 변수를 일단 하나씩 제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결이 우세로 나오니까 하나씩 제거해 보겠습니다. 금리는 아닌 것 같고, 그죠? 선순위가. 그 다음에 또 경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경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김민주는. 미국 시장의 핫한 고용 오래 못 간다. 속내는 썩고 있다. 팬데믹의 어떤 반대급부, 반사이익이다. 특히나 계약직들, 좀 터져나온 고용직, 뭐 정규직 이런 거보다는 비정규직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것도 좀 세모 정도 쳐보겠습니다. 그럼 앞에 지금 증시를 좀 흔드는 대외 수정에 하나가 뭐가 남았죠? 중동 리스크, 그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요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경기에 관해서는 약간 지금 반반이에요. 5대5. 그죠? 금리는 지금 좀 돌아섰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좀 해결되면 증시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제시를 해야 되겠죠. 전문가라면. 네. 김민준 전문가의 생각은 무엇이냐? 방송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중동 리스크가 아직 봉합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증시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해가지고 과연 이 중동 리스크 사태를 좀 진정 국면으로 이끌 수 있을까? 여기에 되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쏠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신념의 문제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진정해라. 우리가 테러는 지양해야 될 문제지만 민간인에게 피해가 없게 해라. 뭐 이런 게 주된 내용인 것 같아요. 지금 당연한 거죠. 지금 어느 뭐 종교에도
어린 아이들과 노인들을 학살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 봉합은 미지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러면 일단 이렇게 썼으니까 오늘 반등세는 무엇이다? 오늘 반등세는 기술적 반등이다. 정리를 딱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늘은 기술적 반등. 일단 조 바이든이 이스라엘 간다니까 이런 진정 국면에 대한 기대감이 기술적 반등을 이끌었구나. 중동 리스크는 아직 봉합이 덜 되었구나. 대여 변수 중에 3가지가 있는데 가장 선순위는 중동 리스크구나. 그러겠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으로 조금 넘어와 볼게요. 오늘 코스피 지수도 뭐 괜찮았습니다. 코스닥도 괜찮았고요. 뭐라 할까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주도주의 쏠림? 이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다 괜찮았어요. 반도체도 좀 괜찮았고, 뭐 2차 전지도 좀 괜찮았습니다. 네. 오전에는. 근데 오후 들어가면서 약간 좀 힘의 크기가 일로 이렇게 좀 가는 분위기, 그죠?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 오늘 뭐 3% 4% 올라 버렸으니까 여기는 조금 빠지는 분위기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도 아직 과대낙폭 구간에서 그죠? 과대낙폭 2400선 딱 기준치로 놓고 한번 올랐다 눌렀잖아요. 네. 과대낙폭 반등 구간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과대낙폭 반등 구간이 좀 남아있는데 저는 한 2530선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남아있는데 이게 지금 2530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해소해야 된다? 강의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뭐가 해소해야 된다? 중동 리스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중동 리스크가 제거되면 금리나 뭐 경기 침체 부분에 관해서는 설왕설래가 좀 있겠지만 금리 부분이 발목을 잡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응책을 어떻게 보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좀 단기적으로 자금을 줄이겠다. 나는 좀 기간 투자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오늘 투자 종합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그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요즘 최근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급 부분인데 여기하고 여기 두 가지가 외국인 코스피의 수급과 선물 수급이 상당히 오늘 변수가 좀 있었어요. 뭐냐? 장 막판으로 갈수록 코스피 대형주 외국인 수급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선물은요? 선물은 오늘 장중에 여러분들 거의 한 3,000 계약? 요 가까이 갔었어요. 그래서 장 끝나고 보니까 마이너스 224 계약이고 현물은 4,2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선물 장중에 좀 3,000 계약까지 갔는데 내리네? 그러면 뭐라는 거죠? 지금 2,400선 언저리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레인지 범위에서 외국인들한테 현물 메리트는 있다. 요렇게 판단되는 거죠. 지금 지수가 좀 빠졌는데 2,400선 언저리에 보니까 현물 메리트가 외국인들은 좀 있구나. 우리 국내 시장에 펀더멘탈 문제가 있고 현물 메리트가 없으면 요걸로 계속 선물로 장난질 했겠죠. 좀 오리고 내리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단편적으로 명일이 복귀 시간이니까 현물에 좀 메리트가 있어서 들어온 수급을 보니 어디더라. 추적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적 관찰을 해보니 반도체가 좀 올라가더라. 2차 전지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내 종목은 어땠는지 반응도까지 살펴야 됩니다. 그죠? 오늘은 뭐 국내 지수, 양대 지수가 모두 다 반등은 썼습니다. 반등은 썼는데 뭐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수급 유입이 돋보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역시나 이제 그 이유는 낙폭과대, 그죠? 딱 이겁니다. 낙폭과대. 낙폭과대. 또 반발 매수. 여기는 어차피 지수가 빠지면 낙폭과대는 들어오는 것이고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올 때 힘의 크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지금 뭐 어차피 개인 수급으로 가는 장세는 이제 아니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촥 낙폭과대해서 저가 반발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는데 어디가 조금 추진력 있게 올라가더냐. 그걸 보면 되죠. 여러분들 답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디였습니까? 오늘 첫 번째 반도체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뭐 어느 한 섹터를 쏠림으로 한다거나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고루고루 하셨으면 좋겠고 나오는 내용과 주가의 퍼포먼스가 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전반기 때 있었던 어떤 2차 전지의 수직 계열화만큼 퍼포먼스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이닉스 보시게 되면 참 이 바닥 국면에서도 있었잖아요. 올해 하이닉스 주가가 안 좋았던 적이 있나요? 하이닉스 참 광팬들 많으신데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죠? 오늘 박스권 상단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켰을까? 왜 수급 유입을 시켰을까? 그죠? 수급 유입이 왜 됐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메리트가 없었다. 외국인 우리 투자자들 하마터면 큰 실수할 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참 하이닉스나 이런 어떤 종목 또는 반도체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다. 그러면 과대 낙폭 구간에서 여기를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켰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지수 반등을 이끈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 선물도 장 막판에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매도로 돌아섰기 때문에 현물 수급이었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수 이끌었다고 코스피는 보시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주가 모습도 좀 보실게요. 거의 비슷하죠, 올해. 네. 어찌됐건 뭐 7만 전자 왔다 갔다 조금 하는데 7월달에 찍고 나서 뭐 상승폭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야, 뭐 40%밖에 안 올렸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잘 유지해가고 있는 단계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오늘 3.12% 종가 마감이 됐고 내용을 보니 지금 딱 답은 나와 있어요. 과대 낙폭 구간에서 수급은 반도체로. 그러면 왜 반도체로 들어왔느냐 수급이? 딱 두 가지죠. 반도체를 볼 때 두 가지로 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냐? 새로운 캐시카우. 유 캐시카우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죠? 요 부분. 여긴 뭐다? AI 반도체. HBM. 이거는 실적을 계속 늘려주는 부분이 될 거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캐캐묵은 그죠? 고정픽이죠. 메모리 쪽, 디램 쪽, 낸드 쪽 언제쯤 개선될 거야? 이 부분. 그죠? 지금까지는 기대감 플러스 HBM이 좀 역할을 했다면 이 부분까지 개선이 된다면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 그래서 노무라 증권에서 이야기했죠. 노무라 증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디램하고 낸드 4분기에 10%에서 15% 오를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전망이고 예측하긴 하지만 뭔가 기대감만 있었던 부분들이 언제 개선돼? 이제 수치적으로 좀씩 나올 때가 됐다는 거죠. 어디? 디램이나 낸드 부분이. 여기는 계속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지라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AI 반도체, HBM,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0% 고부가 가치 상품입니다. 돈 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이 돈이 안 되는 걸 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미래 가치 성장 동력을 써가는데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하는 거는 돈이 안 돼. HBM이랑 AI 반도체는 돈이 안 되니까 이거 다 팔고 2차 전지로 와라.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폄하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입니다. 네. 반론의 여지가 없고. 그러면 여기서 반박하면 뭐냐? 실적으로 증명해내고 기업의 가치로 증명해내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나 주가 속도, 주가 상승의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단지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인지해야 될 부분이 있죠. 전문가님, 우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만 하는 건 아닌데 중소형주는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죠, 이제. 중소형 낙수 효과 내지는 좀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조금 언제쯤 훈풍이 불어올까, 이 부분인 것 같거든요. 슬슬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전공정, 후공정, DSP까지 다 간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런 솔브레인 같은 종목 오늘 7% 올랐거든요. 결국은 매매하시는 분들, 뭐 저는 매매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하방 경직성 확보하고 결국은 좀 올랐거든요. 기술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들을 노리세요. 기술적인 거.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정답 없습니다. 네.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정답이 있으면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걸로 좀 큰 돈 좀 벌어보게. 자, 그리고 2차 전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에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규모의 성장, 매출액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규모의 성장. 그거는 이번에도 증명해냈어요. 규모 성장은 돼가고 있다는 것이 외형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 성장주로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관해서는 오늘 정강우역 장세였는데 장 초반에 좀 저감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실적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 닿더라고요. 이거는 의구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잘하고 있어요. 왜? 매출액은 늘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 설명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내일 좀 공개방송 시간을 통해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매출액은 규모 성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주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우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 우려. 여기에 관해서 저도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경고 시간을 보내드렸잖아요. 따라가지 마십시오. 150층 사고 120층 사고 보통 그 좀 조사해보니까 많이 들어간 가격이 여기 21선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 61선, 그 다음에 여기 이 정도,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정도더라고요. 근데 총 4군데던데 굳이 하락 녹박으로 가는데 이런 부분 애써서 고수 트레이더들은 다 눌림목 반등이다 이거 할 필요 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딱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저는 계속 2차 전지 장비하라고 하지만 규모의 성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문제 없어요. 이 높은 구간에서 장기 투자하라고 했던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그죠? 장기 투자는 문제 없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어요. 그죠? 단기 투자했던 사람이 문제인데 그러면 딱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단기 투자를 하려면 뭔가 불신이 제거돼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 공매도가 만든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에 대한 불신 제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매도와는 무관한 겁니다. 영업이익에 대한 불신 제거는 누가 하는 거냐? 기업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여기에 왜 에너지를 썼습니까? 기업이 증명해내야죠. 지금 마이너스 68% 나왔어요. 그죠? 리튬 가격 하락한다고 해서 4분기 때 좀 오를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자원정보 시스템 들어가게 되면 2025년까지 리튬 가격, 니켈 가이던스가 다 나와 있습니다. 4분기 때 반등인데 2024년에 어떻게 되느냐? 하락이에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투자 좀 시간이 짧아서 그런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 2차 전지 소재 파트의 시가총액을 고려하면 그죠? 단기 투자에도 어울리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단지 2차 전지는 지금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예요.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어떻게 장기 투자로 잘 끌고 가야지. 제 얘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장기 투자로 잘 끌고 가야지 수익이 날까? 여기에 대해서 고뇌를 하시면 돼요. 그럼 뭐 해야 되죠? 투자 기간, 접근 방식 어떻게 할지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철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그죠? 저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여기서도 노래 부르고 그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명인의 해안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게 뭐냐면 중동 리스크 뭐 이게 신념의 문제고 종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별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 관망할 건지, 조정시 비중을 난 좀 늘리겠다. 그렇게 하든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기간 투자, 시간 투자 하시든지 정해야 돼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김민준의 생각, 정보의 분석 전달 필요 없다고 그랬으면 저의 생각은 뭐냐? 중동 리스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만큼 저는 발전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지금 운신의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락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전히 어디다가 중심을 둬야 되냐? 주도주는 늘 말했습니다. 버리면 안 된다. 순위 변화와 퍼포먼스 변화만 있다. 그죠? 반도체가 앞서 나가거나 2차 전지가 앞서 나가거나. 지금은 뭐냐? 반도체, 자동차. 저는 2차 전지 장비까지 주도주로 관심을 두시고 여전히 소외주는 제약바이오, 중국 관련주에 관심을 둬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명심하십시오. 공포에 매수하고 환호에 팔면 주식시장에 조금 더 이길 수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